자, 수업 시작하자마자 끝마치겠습니다. 이래야 이제 대답이 잘 나오지, 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맹해져 버리니까. 자, 우리 시간 충분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우리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건 합격 점수 35점. 여기 이상을 맞춰야 제가 100% 합격을 확신을 해요. 35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됩니다. 예, 괜찮아요. 그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줘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 10월 29일 시험 딱 보고 와서 일단 당락을 떠나서 참 내가 참 열심히 했다. 참 후회 없이 했다. 내가 이렇게 책을 본 올해만큼은 나의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이러한 한 해였다.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내 자신에게.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좀 아쉬움이 남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원 없이 한번 해봐. 직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젊다는 것 자체는 상대적이니까 어떤 분은 뭐 한 100세까지 이렇게 사시고, 그러죠. 현재도 앞으로는 더 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명은 연장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명한데, 우리가 젊다는 것은 뭐가 젊냐면 일단 자기의 어떤 인생 사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런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리고 시각과 목표라는 건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계획 잡은 거 다 이행을 못할 수도 있고, 좀 뭐 한 절반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다고. 계획대로 인생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마다 수정하고, 목표가 있고 이 목표치를 갖다가 잡고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자체가 바로 청춘이고 바로 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일단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삶을 젊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이니까 두꺼운 책만 펴놓고 눈 감고 있지 말고 읽어보기도 하고 자꾸 하나씩이라도. 왜? 누가 두꺼운 책 펴놓고 왜? 자기 모습 같아? 상당히 공감들에 뭔가 좀 읽어보기도 하고,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다음 달은 6월까지는 40점을 넘겨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코스 딱 하면 절반을 넘겨주시면 50점 이상이 나와주면 제가 100% 합격을 확신합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한 6, 7년 전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9월까지 해서 이 40점이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합격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6월달까지 40점 넘기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음 달까지 40점을 넘겨주셔야 돼. 다음 달까지. 그래 내가 100% 합격을 확신한다고. 응? 차근차근 해. 차근차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응? 힘들어하지 말고. 다 힘든 거니까. 나만 모르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 다 몰라.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볼 건데, 자, 우리 젊게 산다는 얘기는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일 때, 희망이 있을 때 젊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젊게 살아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이제 시행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돼. 요걸 이제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내자 하는 계획이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에서 실시 계획이야.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만들어내자 했으면 어떤 방식대로 만들어낼 거냐. 3가지 방식이 있다.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하는 방식, 혼합해서 하는 혼용 방식. 자, 좋아요. 뭐 이런 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을 정복을 하려면 지금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분수를 잡아야 된다고. 이 분수. 그 다음에 또 잡아야 될 게 있어.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이게 해제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 해제 사유를 공부를 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요걸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이 지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지정 사유가. 이거가 또 잡아줘야 돼. 이게.
이 내용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 이 내용이. 지금은 이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 이제 앞으로는 왔다 갔다 해. 응? 그 다음에 뭐를 또 잡아야 되냐면 시행자 이 변경 사유라는 게 있어. 변경 사유라는 게. 네, 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응? 그래서 요걸 딱 잡아주면 이제 게임은 끝나. 틀이 딱 잡히는 거야. 이제, 응? 다 맞춰. 진짜 다 맞춰. 자, 구역 지정 해제 사유를 어떻게 갈 거냐면 이게 삼실인가 이렇게 갈 거야. 삼실인가? 옛날 애인 이름이 삼실이야. 삼실. 근데 한 20년 만에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갑게 해야 돼. 이게 삼실인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삼실인가 하면 도망가지. 근데 이제 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존칭어를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삼실이신가 해서 신청. 이게 삼실이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발음을 합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게 삼실인가 해봐. 이게 삼실인가. 이게 삼실이신가 해봐. 이게 삼실이신가. 이게 이제 뭐냐면 2년 내 개발계획 나와야 된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2년,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에이 구역 지정은 없었던 걸로 하자. 해제되는 사유요. 해제 사유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사유요. 내용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어떻게 갈 거냐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가 있어. 요걸 찌찌하다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지지 이 말을 갖다가 세게 해서 경음 발음 해가지고 찌찌 이렇게 갈 거라고. 찌찌하다. 뭐가 찌찌하냐면 신병동이 찌찌하다 이렇게 갈 거예요. 신병동 이렇게 갈 거예요. 신병동 이렇게 간다고. 신병동 동을 갖다가 좀 세게 이제 해서 똥으로 발음해. 신병동은 좀 찌찌하다 이렇게. 찌찌 신병동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따라서 해요. 찌찌 신병동. 찌찌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신병동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그냥 따라서만 해요. 병행한다. 병행한다. 공공시설의 사업과 병행. 공공시설의 사업과 병행. 동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등 하면 몇 분에 몇 분에 저기 봐봐. 동의. 그렇지. 그 동의 요건이 필요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뭐하고 똑같다고 할 거냐면 이사짐센터 변경 사유하고 똑같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사짐 사유 변경센터하고 똑같다. 변경 사유하고 똑같다 이렇게 갈 거야. 예, 이사짐센터 요 변경 사유요. 변경 사유하고 똑같다. 이사짐센터 변경 사유하고 똑같다. 이사짐센터 변경 사유하고 똑같다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손 없는 날 이사합시다 막 그래. 그러니까 나 시간 없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 없는 날 하자 그래. 그래서 한 사람이 1인이 미신에 빠지면 이사 못 해요. 이사 못 하니까 이사 못 한다고 이게 미착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사 못 한다고 취소해야지. 취소하면 이사센터가 부도나고 파산된다니까. 부도 파산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따르세요.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한 사람이 미신에 빠지면 이사 미착수. 이사 못하고 이사 못한다고 취소하면 이사센터가 부도나고 파산된다. 이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지금부터 볼 거야. 이 내용들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한번 봐요. 여기까지 잡아야 돼. 이제 여기까지 잡으면 이제 수용 사용 방식 나오고 토선이 나오고 그리고 환지 방식 이렇게 해서 가면 돼. 그다음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된다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끝나. 6개 다 맞춘다. 이 안에 다 걸린다. 자, 67조 도시활 구역의 해제 의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해한 데까지 해야 돼. 자, 동그라미 1, 2번 묶어놔야 돼.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밑줄 그어놓고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봐요. 자, 동그라미 1, 2번 묶었어요? 공사가 다 끝난 경우 이렇게 써놔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렇게 써놓습니다. 1, 2번 묶어가지고. 공사가 다 완료된 경우야, 이 경우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그죠? 다음 날. 자, 공사 완료 후. 그런데 동그라미 3, 4, 5, 6 이렇게 나와요? 동그라미 3, 4, 5, 6은 딱 묶어놓고 착공도 해보기 전 이렇게 써놔요. 착공도 해보기 전 이렇게 써놔요.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 2번은 공사가 다 끝나고서 마무리돼서 해제된 걸로 보는 거고, 동그라미 3, 4, 5, 6번은 이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착공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에서는, 즉 3, 4, 5, 6번에서는 잘 봐봐. 도시개발구역을 판교 계획관리지역에 딱 지정하는 순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것이 된 걸로 보죠. 근데 이게 해제돼 버리면, 착공도 해보기 전에 해제돼 버리면 이 도시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된 걸로 보는 것이고, 이건 없었던 거니까 폐지된 걸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환원 또는 폐지된 걸로 본다 하는 내용에서는 착공도 해보기 전에 그 말이 나와야지, 공사가 이렇게 다 해서 도시지역으로 탄생이 돼버렸는데 다시 이걸로 환원된 걸로 본다 이런 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그거 이해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 거야. 자,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딱 쳐야지. 3년이 될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3년 나왔으니까 2개에 걸려, 3실인가에 걸려? 3실인가에 걸리는 거야, 이게.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야. 따라서요. 3실인가?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3실인가?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밑줄 그어놓고 그 3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 3년 들어갔다면 개발계획이다, 실시계획이다? 옳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4번 갑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설명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설명. 자, 이 내용이거든. 봐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딱 지정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면 신청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라고 그래.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이 기한이 몇 년이다? 옳지. 3년이다. 3년 내. 구역 지정고시요. 몇 년 내? 3년. 옳지. 3실이신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은 없었던 걸로 하자. 내용 됐어요? 네. 설명 잘 돼야 돼. 한 번만 딱 듣고 이게 3실인가 딱 잡으면 돼. 자, 4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이죠. 2년에 동그라미 딱 치고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개발계획이죠. 2년 나왔으니까 개발계획이야, 실시계획이야? 개발계획이지, 개발계획. 자,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해제된 것을 본다. 잠깐만. 원칙은 위에서 아래로 가야 돼.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야지. 그런데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지정하다 보니까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한다고. 동탄 2기 신도시가 몇 개월 만에 나왔냐? 15개월 만에 나왔어요. 유래 신도시가 18개월 만에 나옵니다. 18개월 만에. 동탄 2기 신도시는 왜 15개월 만에 나왔느냐? 바로 나올 수 있었는데, 자, 구역부터 지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이렇게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투기 세력 때문에 그래요. 이거부터 딱 할 때는 공람 들어가거든. 어디에 지정된다는 거. 그러면 도시지역은 땅이 오를 대로 올라버렸다. 그래서 투기 세력 뭐 와봤자 그 돈이야. 크게 남는 건 없는데, 시골은 100원짜리 땅이 200원 가는 건 하루아침에 가버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 시골 같은 경우에는 구역부터 지정하고 이걸 계획을 수립합니다. 동탄 2기 신도시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유래 신도시 이런데. 그걸 이제 제가 이 얘기 할 거야. 자식도 균형 주고 해가지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위로 올라갑니다. 시골에서. 자, 그러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요.
이 기한이 몇 년이다? 2년이다. 이 내용이야. 자, 동탄 2기 신도시는 15개월 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지금 떨어져 있죠. 뭘로? 경부고속도로로. 그래 경부고속도로 지하작을 했어요. 땅속으로 묻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덮어버리자는 얘기지. 도시가 크면 클수록 재산 가치는 높아진다. 그걸 노렸던 거야. 정부에서 반대를 했지. 그지? 그래서 딜레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어 보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자,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는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느냐? 거기에 위례신도시 내에 이 군인들에 있어서 남성대 골프장인가? 거기 골프장이 있었어요. 군인 골프장이. 그 대체용지 마련하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군인들이 협상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거기에 힘 엄청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수. 딱 별 달면 모든 뭐 지휘에서 별인 줄 알아요. 진짜.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다가 굽혔지, 이제. 정부에서 굽힌 거지. 그래. 너네들 무관들을 위해서, 네, 뭐 중령급 이상은 골프를 쳐야 되니까, 골프장에서. 그래서 대체용지 마련을 뭘로 해주느냐. 거기 서울에서 분당 바로 옆에 있는 남서울 CC인가 있을 거예요. 남서울 CC. 그걸로 주게 됩니다. 그게 군인들 거예요, 이제는. 남서울 CC가. 골프장에. 대체용지 마련을 그쪽으로 해줘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남서울 CC가 군인들에 있어서 골프장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협의 안 해줘가지고 28개월까지 갔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없었던 걸로 하자. 구역지행 해제되는 사유. 그래서 구역이 지행된 사례가, 해제됐던 사례가, 저기 무슨 구룡마을 들어봤어요? 이 얘기? 강남에 있어서 판자촌이다 들어봤어요? 네, 구룡마을. 그게 바로 해제된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정하죠. 다시 지정해서 수용 방식으로 해서 일부 한지 방식으로 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했다가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 지금 뭐를 보는 거냐면 해제를 보는 거야. 다시 갑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은 2개에 걸리니까 몇 년 내 나와야 된다? 2년 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절 봐요. 2년 내 안 나오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이거 구역은 없었던 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개발 계획 나왔다고 해서 다 나온 거야? 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잖아, 이게. 그렇지. 그게 개발 계획 수립고 후 이렇게 가겠죠. 개발 계획 수립고 후 3년이에요. 무조건 3년. 실시 계획이다 하면 무조건 3년으로 갑니다. 3년 내 실시 계획 가신 적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뭐가? 이것이 없어진 걸로 하자.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5번에 나와요. 개발 계획을 수립고 시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치고 3년 딱 나오면 개발 계획이요, 실시 계획이요? 그렇단 말이야. 실시 계획이란 말이지. 자,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밑줄 그어요. 그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입니다. 3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이다.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게 2년 내 개발 계획 나와야 한다. 사실인가?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구역 지정 해제 사유. 헤어졌제. 이게 사실인가 해봐. 잘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 해봐. 이게는 무슨 뜻이야? 2년 내 개발 계획 나와야 되고 3년 내 옳지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2년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구역지행이 해제되는 사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위에 4번과 5번에서 거꾸로 가는 거야. 위에 4번과 5번에서 이 말이에요. 이 말에서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에는 이런 뜻이야. 지금 자, 거꾸로 가는 경우에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30일인가 걸려서 2년, 3년이다 하는 것은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뭐 이렇게 뜨겠죠? 그렇게 뜬다고. 야, 그러면 이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많아. 그래서 면적이 100만 평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여기 2년, 3년을 뭘로 바꿔놓고 봐라. 그렇지. 5년으로 바꿔놓고 해석해라. 이런 뜻이야. 5년. 아시겠어요?
자, 다시 따라서요. 이게 사무실인가? 이게 사무실이신가? 자, 밑에 양가로 2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환원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쳐야죠. 다만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요.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고 공사 완료 후라고 써놓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경우. 공사 완료된 경우라고 써요? 공사 완료된 경우라고 써놓는 게 낫겠네.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뭐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 나오면 돼야 하는데 아니 뭐가 뭐 폐지된 걸로 본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갑니다. 개발계획 가겠습니다. 개발계획 봤어요? 자, 개발계획. 자, 개발계획 가요. 개발계획이 뭐냐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개발계획 해야 돼. 자, 이거 잘 봐요. 이게 뭐냐 하는 거야, 개발계획이. 이 개발계획이 뭐냐 하는 거야. 구역 지정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이렇게 작성하자는 얘기인데, 수립하자는 얘기인데, 이 개발계획이 뭐냐 하는 거야, 개발계획. 개발계획. 개발계획이 뭐냐? 궁금하지도 않지? 할 필요도 없어? 자, 한번 봅시다. 개발계획이 뭔가. 자, 한번 봐요. 이런 게 개발계획의 내용이야. 우선 개발계획 내용을 볼 거야. 69쪽 개발계획 내용을 먼저 봅니다. 자,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명칭 위치 면적 나와요? 예, 목적이 뭐고 사업시행 기간 뭐 얼마까지 소요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자, 3번에 둘 이상은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지구분할 밑줄 그어놓고 관한 사항도 개발계획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시행자 시행방식 밑줄 그어요. 자, 시행자와 시행방식이 벌써 개발계획에 나온다. 자, 시행자 시행방식이 어디에 나온다? 시행자와 시행방식이 벌써 어디에 나온다? 옳지. 잘 봐요 이거. 자,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하겠다. 조합이 하겠다.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하겠다. 수용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벌써 어디에서 나와? 개발계획에서 나온다고. 구역 지정 전에. 내용 이해가요? 원래 이거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니까. 원래 그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번 보니까 동그라미 6번. 인구 수용계획 인해 동그라미, 토지용계획 토해 동그라미, 원내 동그라미, 교통처리계획, 교외 동그라미, 환경보전계획, 환해 동그라미. 넘어가요. 70쪽에 보건의료 복지시설 설치계획 나오죠? 보해 동그라미, 보계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 설치계획 나오죠? 도로, 상하수도 등. 그 다음에 재원조달계획, 재 동그라미 쳐요. 자, 이거 유효는 거 아니야? 유효수 뭐하게? 인도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인도원, 인도원 또 뭐가 나와요? 교환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보복 이렇게 나와. 보복 기재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인구 수용계획, 토지용계획 뭐 이런 거 다 원형지 뭐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야. 유효수 뭐하게?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인도원 교환. 따라서 한번 해봐.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 이게 시험 문제가 옛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지구단위 계획 들어갔다고 얘기해. 여기 지구단위 있어 없다? 없어요. 없지.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 포함되지?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지? 실지포 해가지고 했지? 네, 여기서 한번 포함돼. 그래서 이것까지 안 떠오를까 봐서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서만 잡아주면 되는데. 자, 다시 가요. 따라서 합니다. 시행자 시행방식.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 개발계획의 내용. 지구단위 계획 불포함.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 시행자 시행방식. 개발계획의 내용. 시행자 시행방식.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70쪽에 거기에 10번, 11번, 12번, 13번 딱 묶어놓고 별표 딱 치고 이건 외워 주셔야 돼. 이건 외워야 돼. 별표 쳐놓고 외우면 이렇게 써놓고 이거 외워 주셔야 돼. 이건 이제 변경 지정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원래 시행자 시행 방식이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와 같은 이와 같은 개발 계획은 말이죠. 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밑에 나오는 내용까지도 모두 이게 계획이 나오고 나서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그런데 변경 지정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개발 계획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다고. 원래 이게 다 나와놓고 이게 구역이 지정돼야 되는데 구역 지정한 후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개발 계획 내용 중에 이 내용 중에 후에 원래 구역 지정 전에 나와야 돼. 그런데 구역 지정한 후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후에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구역 지정한 후에 구역 지정 후에 나올 수 있는 개발 계획 내용이 있다고. 이게 기수 임신으로 잡아갈 거예요. 기수가 임신한다, 임순한다. 나중에 남자도 인구가 막 줄어드니까 남자도 임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짜 기수 임신으로 안 했어야 되는가? 일단 따르세요. 기수 임순.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수 임순. 기수 임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네 가지 기수 임순, 기반 시설, 수용 사용, 임대주택, 순환 개발, 기수 임순. 자,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그건 자 10번 보겠습니다. 도시발구역 파크의 지역입니다. 안의 지역은 다 반드시 나와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에서 나와야 되는 거. 파크의 지역이니까 우리 변경 지정 때문에 그렇다니까.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밑줄 그어놓고 기에 동그라미 쳐요. 자 11번 갑니다.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밑줄 긋고 끝에 세부 목록 밑줄 그어요. 숫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예? 해놨어요? 네.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이런 뜻이야. 소유자는 갑이고 뭐 지목은 뭐 임야고 면적은 뭐 3,000제곱미터고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소유 뭐야 지작물이 또 뭐가 있느냐? 지작물. 여기에는 묘는 지작물 아니고 저기 뭐야? 무슨 창고가 하나가 있다. 창고 하나. 그 다음에 기타가 묘가 4개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유예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농협에 근저당 잡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을은 지목이 되고 뭐 200제곱미터 해당이 되어지고 뭐 건물이 뭐 주택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깔끔하고 소유권 유예 권리도 깔끔하고 을 계속해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그만해. 이와 같은 세부 목록이 딱 서술이 된다고.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점부터 바로 수용권이 생겨. 우리 도시군계 시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한번 떠올려봐. 그건 실시계획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여기에서는 세목고시가 이런 것들이야. 이거 세목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오픈시키는 순간 바로 가봐, 으라, 딱 내놔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여기서 실시계획고시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게 있어. 이제 이따 다 하자고. 다 해. 기대해도 돼. 얼마나 많은지. 기수인순 잡아가야 돼. 자, 11번 보면 거기에서 이제 세부 목록 이런 내용이고 숫자 동그라미 치고 기수인순. 12번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밑줄 긋고 임해 동그라미 치고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13번에 순환개발 등 밑줄 그어놓고 순회 동그라미 쳐요.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들에 관한 사항이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 주의하자.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된다?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실지포 잡아야 돼. 따라서 실지포.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자, 개발계획의 내용. 시행자 시행방식.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 기수 임순. 기수 임순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네 가지 계획이다. 기수 임순, 기반 시설, 수용 사용, 어쩌고 저쩌고, 임대주택, 어쩌고 저쩌고, 순환 개발,
어쩌고 저쩌고 기수임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네 가지 기수임순. 옳지. 이제 됐어. 자, 다시 원위치에서 68쪽. 68쪽을 딱 보면 68쪽 봤어요? 자, 수립 이렇게 나오지? 지금 무슨 수립이야? 개발계획 수립이야. 타이틀이 개발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예? 지정권자는 네모였고 누가 수립한다고? 그래,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구역 지정한다니까. 지정권자가 수립한다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밑줄 긋고. 원래는 개발계획 이렇게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자 이 내용이야. 그죠? 다만 동그라미 쳐. 별표 크게 쳐놓고. 이게 시험 문제 또. 다만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크게 해놔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 다만 시험 문제 나오면 나중에 9월 10월 가면 다만하고 이 경우에는 이것만 잡고 시험장 가봐. 다 맞추지. 꼭 거기에서 다 나와. 희한해. 다만 도시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공모 밑줄 동그라미 1번. 공모는 공개 응모야. 공모가 뭐냐면 우리 마곡 신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구역부터 지정한 거야. 여기 잘 들어요. 나중에 또 질문 안 하려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이걸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개 응모에 붙일 때는 구역부터 지정해야지. 어느 구역인지. 불당지구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구역부터 지정해야지. 이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럴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나온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아까 시골에서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나머지가 전부 다 시골이라고. 잠깐만. 마곡 신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구역부터 딱 지정하니까 당선작에 뭐가 나오냐면 워터프론트 시티라는 말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친수변 공간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한강변이다 보니까 마곡 신시가지를 요거 이렇게 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트나 뭐 이런 것도 요트 같은 것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변 공간으로 해서 이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게 이 도시입니다. 마곡 신시가지. 공개 응모에 딱 붙였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여기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갖다가 여기 들어앉히고 여기는 뭐 아파트 단지 들어앉히고 여기 친수변 공간으로 호수공원 같은 거 조성해서 뭐 이게 하자. 오리배도 타가야. 공개 응모에 붙였다. 공개 응모에 붙이는 공모하는 경우는 구역부터 지정한다. 개발계획부터 수립한다. 구역부터 지정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야. 다음의 지역에 밑줄 그어놓고 다음의 지역 가로 열고 시골 이렇게 써놔야 돼. 시골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시골의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원래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죠. 그러나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야. 찾았어요? 자, 앞에서 묶어야 돼요. 자연녹 지역부터 시작해서 끝에 도시개발구역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나오죠? 묶어가지고 이거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골 이렇게 써놔야지. 시골. 이게 시골 지역이요. 시골 지역에서는 개발계획부터 나온다. 구역부터 지정한다. 그렇지. 구역부터 지정한다. 투기 세력에 몰리니까 100원짜리 땅이 하루아침에 200원 가는 거 하루아침이다. 이건. 그러나 도시지역의 땅이 평당 3천만 원 땅에 6천만 원 가는 사례는 하루아침에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지정할 때요. 자, 자연녹 지정 밑줄, 그 다음에 생산녹 지정 밑줄. 도시지역 내에서 시골하면 자연녹지와 생산이죠. 보전녹 지역 없는 거 이유 이해해요? 여기는 신시가지 개발 안 돼.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생산녹 지역도 논밭 있는 데다 지정할 수는 없다.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밑줄 그어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 하면은 농림지역이다 하면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내용 돼요? 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하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네요. 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균형에 동그라미 쳐요. 위에서 협의한 적인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아무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 면적이 합계가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50. 100분의 30이요, 50이야. 100분의 30 동그라미. 이하인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시골로 간주하겠다. 이 내용이야. 자, 잠깐만.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자, 봐봐.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렇게 잡아갈 거야. 이제 다시 봐봐. 저거 분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눈사람 모형에 6개 다 맞추나 안 맞추나 보라고. 적중 다 시키니까.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해제 사유, 찌찌 신병동, 그 다음에 이사센터 변경 사유 잡아야 돼. 여기에다가 이 시소를 잡아야 돼. 이 시소 잘 봐봐. 잘 봐. 이제 잡으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어. 이게 뭐냐면 시소를 타는데 어미가 여기 타고 자식이 여기 타는 거야. 이게 세발낙지가 아니고 개발낙지야. 개발. 발이 3개 있다 그래서 세발낙지가 아니고 개발낙지야. 개발낙지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고. 균형을 잡고 있어.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 몸무게 가벼우니까. 예? 개발낙지가 이게 균형을 잡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여기 타고 있으면 위로 딱 올라간다고. 이게 자식도 균형 주고요. 자식도 균형 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봐요. 에? 이게 자연 녹지야. 생산 녹지를 식으로 읽어버린 거야. 생산 녹지. 그 다음에 도시적 외유 지역 있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이야.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30% 이하여야 된다니까. 봐봐. 이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30% 이하가 될 때 이걸 포함해서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요? 이건 봐봐. 위로 올라간다 이 뜻이야. 이게 자식도 균형 주고 이 말이 위로 올라감. 이 말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야. 이게 시골에서 그래. 시골에서. 여기까지 지금 가요?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게 어미가 여기 타고 자식이 여기 타면 시소 타는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거야.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시개발 사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계획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 가요? 네. 이 기준 필요 없다는 거야. 만주 상자 생산 30만 제곱미터 이상 뭐 자연녹지적과 계획관리적이 하자 뭐 이런 내용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면적 필요 없다. 계획 기준 필요 없다. 기준이 안 된다. 어디에서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이야. 대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거야. 끝. 여기까지 잡으면 끝이다. 뭔 말인지 몰라 죽겠다 나는. 그냥 이거 잡아. 이거 뭐야? 이거 시소 타는 모습. 개발낙지 균형 잡고 있고 자식도 균형 주고 위로 올라간다. 이건 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 이건 면적 기준, 계획 기준 필요 없이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모 동그라미 치지. 공모는 뭐다? 공개 응모. 공개 응모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요 등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일간 신문 및 관보 또는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응모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자. 응모 기간은 공개 응모 기간 며칠 이상으로 하자? 90일 이상으로 하자. 60일 이상으로 하자. 30일 이상으로 하자. 90일 잡을 수 있겠어요? 요거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아직 만들어지고 신설되고 나서 공개 응모하는 그 기간은 응모 기간은 며칠 이상으로 하자? 30일로 고치면 틀려요? 60일로 고치면 틀립니다. 90일 이거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잡아야 돼. 조그맣게 별표 치고. 자, 지정권자는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 구성, 밑줄 심의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제한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4번 들어갑니다.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반영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자,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 응모자가 밑줄 그어요. 자, 선정된 개발계획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밑줄 그어야 되죠.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지정할 수 없다. 별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려. 지정할 수 있다. 그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면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조그만하게 별표 쳐야 돼요. 그거. 자, 동그라미 5번 별표 치고 무지하게 시험 문제 잘 나옴. 무지하게 잘 나옴. 잘 나오며 무지하게 잘 나오며 무지하게 잘 나온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네모 딱 엮어야지. 환조 용량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3분의 2, 2분의 1 나와야 돼. 헐크 보니까 나와요? 나오지? 네, 나와요.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밑줄 긋고, 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밑줄 그어야죠.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두 줄. 와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또노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입은 이상, 밑줄 두 줄 긋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번 별표. 별표. 하나하나 무지하게 나와요, 이거. 다만 별표 또 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 내용. 요건 3분의 2분의 1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자,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틀려버려요.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제일 위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밑줄 그어요.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 밑줄 그어놓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인 청사진 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되어야 되지.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인 청사진 계획에 부합되게 들어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7번 들어갑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 딱 엮고 이걸 100만 제곱미터라고 쳐요. 시험 문제. 큰일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아까 배웠던 거 전 시간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딱 두 번 나온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 어디에서 나오지? 공나무 공청회. 옳지. 거기서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국토교통장관과 협의. 거기서 딱 한 번 나오지? 그렇게 두 번. 나머지 이게 330만이야 지금이. 이걸 100만으로 고치면 안 돼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 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밑줄 긋습니다.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밑줄 그어요. 자, 8번 갑니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밑줄 그어놓고 기준에 동그라미 딱 치고 제가 기준하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적으로 뭐 개발대령, 시부령, 개발대령, 시부령, 개발대령, 시부령. 여기에서만 예외로 간다. 자, 필요 없고 동의자 수 지금 놓아둡니다.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볼 거야. 넘어가서 71쪽 갈 겁니다. 71쪽 가면 자, 시행자라는 말 나오죠?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이런 말 나와? 거기서 동그라미 1, 2, 3, 4 딱 묶어놓고 동그라미 1, 2, 3, 4 딱 묶어서 동그라미 1, 2, 3, 4 묶었어요? 묶어놓고 공공시행자 이거 시국기지로 잡아갈 거예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서 그냥 기관으로 잡아갈 거예요. 기관 이렇게 정부 기관이요. 이게 둘 다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지방공사요. 4번. 시국기지 이런 형태로 잡아가. 나머지 동그라미 5번부터 8번까지 딱 묶어놓고 이건 이제 민간시행자라고 쓰고 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이렇게 나오죠? 자세히 알 건 없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네모였고 별표. 다시 한번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봐봐. 우리 이제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잖아. 그러면 시행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시행자가 이제 여럿이 나와. 시부터 이렇게 잡아. 시국기지 소조의 옳지 이면법. 또 끝날 시간이 됐나봐. 저부터 끝날 시간대가 됐나봐. 엄청 열정적이요. 자, 봐요. 여기까지가 공공시행자지? 네. 자세하게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공공기관하고 그 공공기관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정부 출연기관 이런 말 나오면 정부를 뜻하는 거야. 정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지방공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나머지 그런 말이 없다 하면 정부기관이라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이게 이제 지방공사고 이걸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민간시행자야.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설명 잘 들어야지. 설명 잘 들어. 이렇게 많은 시행자가 이게 요식행위야. 이게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시행자 지정 신청서 양식이 있어. 이게 별지 5호야. 이걸 작성 제출해야 된다고. A4 용지만 해. 이걸 끄적끄적히 작성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해서 충남도지사한테 딱 신청 안의장한테 들어가면 안의장이 지정을 해준다고. 이 지정서가 별지 6호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지금 이게. 요식행위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손을 들여야 된다니까. 그 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 거야. 내용 스토리가 이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뭐를 볼 거냐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지금 볼 건데 잠깐만 이해를 좀만 해봐요. 토지 소유자 조합은 이자가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는 봐봐 이자가 당연 시행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당연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그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이거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 전부가 환지 방식인데 시행자 지정 신청을 갖다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시행자가 여기 나오니까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다른 생각했나? 나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럼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지. 봐봐. 이 내용이 토지 소유자 조합이 이자들이 궁극적으로 같은 자들인데 포장만 달리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자가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는 이자가 당연히 시행자가 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니까.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야 이거. 언제 신청하겠어? 봐봐. 개발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는 단계에서 시행자가 나오잖아. 그럼 개발계획 수립 중에 이게 제출이 돼야 된다고 이때. 그러면 제출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스토리가 그런 내용이야. 응? 한번 읽어보게. 응?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밑줄 그어봐. 그러면 누가 시행자가 된다 그랬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해야 돼. 신청하면 지정해. 가만히 있는데 지정해. 신청해야 지정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밑줄 그어봐. 이거는 거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밑줄 그어봐. 쭉 이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 옳지.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그래.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지방자치단체 등 하면 이오는 거 아니야? 자, 시작.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자를 뭐라 그래? 옳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지. 이게 찌찌 신병동에 지금 걸릴 거야. 찌찌 신병동.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신병동에 걸릴 거야. 이거 확인하는 거야. 지금 이거. 자, 한번 봐요. 자, 1번 보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이내지? 쭉 밑줄 한번 그어봐. 중요하니까. 1년 이내요. 1년 이내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가로 닫고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그어봐. 원래 시행자 지정 신청해야 되잖아. 아무리 자기가 당연 시행자가 된다 하더라도 요식행위니까 신청해야 된다니까. 그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신청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다시 따라서 한번 해봐. 찌찌 신병동,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자,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다시 보면 다시 가요. 다시 여기 봐봐.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자 나오잖아. 시행자 시행 방식,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 기수임순 이게 개발계획 내용이요. 엄청나게 공부한 거예요. 전문가요.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자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가 환지 방식이면 당연히 이자가 시행자가 되니까 요식행위라고 그랬다고. 이걸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돼. 이때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고 나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니까. 1년 동안. 당연 니네들이 시행자니까 니네들은 조금 더 천천히 해. 물어물어 하라고. 모르면 용역 맡겨서 그걸 해서 다시 제출해봐. 1년까지 준다니까 개발계획 수립고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딱 되어버리면 너 할 의향이 없지. 안 되겠다. 너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자 하는 사유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자, 병행 갈 거야. 병행한다. 자,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쭉 밑줄 그어놓고 병행에 동그라미 쳐요. 찌찌 신병동에 걸립니다. 자, 이건 2분의 1, 2분의 1 밑줄 그어요. 3번에 제일 끝에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동의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 해요. 찌찌 신병동. 찌찌 신병동. 찌찌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신병동.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병행한다. 동의. 2분의 1, 2분의 1. 따르세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시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저 따라서 해야 돼요. 그냥 책 보지 마. 여기 보라고. 빨리 그래. 빨리 끝내지. 성질나면 1시간 더 해버리려.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미신청. 그걸 주니까 그렇게 또 열정적으로 따라서네. 2시간 더 해버릴라. 자, 이사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부도 파산. 시행자의 부도 파산.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시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미신청. 이사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부도 파산. 한번 볼 거야. 자, 시행자 변경 사유 봐요. 1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밑줄 그어요. 1년 이내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닫고 네 번째 줄 끝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밑줄 그어요.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1인 미신에 걸립니다. 이게 1인 미신이야. 1인 미신 한번 써놓는데 잘 봐야 돼요. 제 설명 잘 들어. 다시 외울 때는 외우더라도 조금 이해하는 데까지 한번 하고 외우자고. 자, 봐봐. 토지 소유자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신청했어. 그러면 시행자 지정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하면 이제 여기 토지 소유자 조합이 이제 여기 나왔다. 그 다음 단계 할 게 뭐냐? 구역 지정 고시면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실시계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이 기한이 1년 내에 없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1년 내에 없으면은 이게 시행자를 바꿔버리자는 사유고 3년 내에 없으면 구역지 해제되는 사유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뭔 말이냐고?
이놈이 1년 이내 시식에 인가 미신청이 봐봐. 구역 지정고시 후 1년 이내에 시식에 인가 신청이 있어야 돼. 없으면 바꿔버리자는 사유. 시행자 바꿔버리자는 사유. 변경 사유지? 네. 3년 내에 없으면 시식에 인가 신청이. 이 삼실이 여기에 걸린다니까. 아 이게 삼실인가 삼실인가에 걸려. 해제돼 사유. 그래 안 그래? 일인 미신. 자 2번 봐.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냈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지 밑줄 그어놓고 2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냐는 경우 저 밑줄 그어요. 자 이 내용이요. 자 봐봐. 이게 1년 내에 제출했어 이걸. 이 용역 막혀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제출했다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이제. 그렇지 착공 들어가야지. 착공. 이 착공 몇 년? 2년. 2년 내에 착공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고 인가 떨어지니까 2년 내에 착공 안 해. 이렇게 되면 또 뭐 어떤 사유야? 그런 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런 것 등을 해제 사유다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안 되지. 이사센터 변경 사유랑 2, 3위 착수에 걸려. 자, 그 다음에 봐. 3번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취소 밑줄 취소 동그라미 실시계 인가 취소 밑줄 취소 동그라미 취소 두 가지 나와요. 자 4번 시행자의 부도 파산 밑줄. 자 따르세요. 해제 사유. 이게 삼실이신가? 이게 삼실이신가? 헤어졌지? 이게 삼실이신가? 찢지 신병동. 찢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신병동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병행한다.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2분의 1, 2분의 1.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센터 변경 사유가 똑같다. 1인 미신, 2, 3위 착수,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 파산. 다음에는 마무리 짓고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갈 건데 오늘 질문이 들어왔어요. 오늘 질문이 오늘 나간 프린트물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봐봐. 11번 문제지? 네. 요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어. 11번에 보면은 3번. 나 여기까지 나오면 또 다 틀려. 3번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 이제 문제풀이 코스에서 또 하자고. 더 깊게 내가 할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자세히 심화학습. 그때 이론 정리 또 하면서 할 거예요. 심화학습 이론이. 이게 어디냐면 유학집에 어디 나오더라 이게? 어디 나와? 30? 어디에 나와? 도시공계 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나와. 거기에 39쪽에 나와. 이게 봐봐. 39쪽에 보면 그 비행정책인 시행자가 이 민간 시행자요. 민간 시행자가 현대건설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네. 그 소유하고 이 동의였자 이 말 나와요? 네.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이게 수용권이 있어야 되거든. 실시계획 고시를 인가되면 바로 인가고시 되면 바로 수용권 생긴다 그랬잖아. 네. 그때. 그래서 이 수용권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동의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민간 시행자 안에서.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똑같잖아 이거하고.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동의를 어디에 되는데? 원래 이제 그 밑에 1, 2, 3번 나오잖아요. 이건 또 제외돼. 현대건설이 1, 2, 3번에 해당된다면 또 이 동의요건이 필요 없는 거야. 1, 2, 3번. 1, 2, 3번이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줄 봐봐. 비행정책인 시행자에서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충남개발공사 갈 때는 동의요건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정하는 자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정하는 자니까 1, 2, 3번이요. 다음에 정하는 자가. 그 말 이해해요? 네. 다음에 정하는 자 찾았어? 네. 거기 1, 2, 3번인데 뭐를 가지고 신문제 내냐면 3번 봐봐.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이 말 나오잖아. 네.
기부를 조건으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동의권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땅 내놓는 거니까. 그렇지. 요거 이제 민간이 현대건설이 한다 하더라도 동의권이 필요가 없어. 아직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냈어. 근데 이런 것까지도 간혹 한 번씩 해볼 거야. 나중에 하자고. 지금 안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괜히 조금 틀 잡았는데 괜히 이거 해가지고 무너졌나? 틀이? 자, 안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안 해도 괜찮고. 자, 늦은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수업 마무리 지켜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